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캐스퍼 전기차 나옵니다.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설립 3주년 기념식에서 캐스퍼의 전기차 생산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올해 11월, 12월 중에 전기차 양산 체계 전환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캐스퍼 전기차 생산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양산 체계 전환이라는 건 생산 설비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생산 설비를 바꾸려면 공장을 멈춰야 됩니다. 그만큼 확실한 계획이라는 건데요. 현재 현대자동차에서는 T카라는 테스트까지 제작하는 등 벌써부터 개발 초일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스퍼 전기차에 대해 공개된 정보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과 재원을 살펴보면 전면부는 기존의 전기차들 같이 그릴을 막는 타입으로 변경이 되고 충전 포트가 위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성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막힌 그릴이 들어가면 기존 이미지를 깨지 않으면서 전기차스러움이 생겨나는데요. 여기에 부분적인 변경도 살짝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먼저 헤드램프의 경우에는 기존 할로겐에서 LED로 변경이 예상이 됩니다. 이건 LED가 할로겐보다 전력 소모가 조금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호박등이 좀 안 이쁘죠? 캐스퍼 전기차에 LED 헤드램프가 도입되면 내연기관 모델에서의 도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은 14에서 15인치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전비 때문일 것 같습니다. 현재 최대 크기인 17인치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를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공력 디자인 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타이어도 구름 저항을 줄인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지금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라진다고 해도 리어램프 그래픽 그 정도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배터리가 조금 작다 보니까 짧은 주행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이 도입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바꾸면 돈이 정말 많이 드니까 인상폭을 조절하기 위해서 최소한만 바꿀 것 같습니다. 실내의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부터 아이오닉처럼 이렇게 충전량이 표시되는 램프가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기어 레버도 당연히 전기차 전용 전자식 기어로 바뀔 것 같습니다. 재원 면에서는 일단 경차는 법적으로도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전기차 배터리가 보통 바닥에 깔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캐스퍼의 바닥 공간이 조금 올라올 것 같은데요. 따라서 시트도 높아져서 헤드룸 손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제네시스 EG80에서도 2열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도 캐스퍼는 경영 SUV로 나온 만큼 전고가 1605mm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넉넉하기 때문에 큰 불만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캐스퍼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미리 염두해두고 만든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파워트레인을 예상해보면 일단 보그워너에서 개발한 A 세그먼트용 IDM 146 통합 구동 모듈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그워너사에서는 2024년에 생산될 현대의 A 세그먼트 전기차에 사용된 모듈을 개발 중이다 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즉 해당 차종이 캐스퍼 전기차라고 좁혀지는데요. 참고로 보그워너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벤츠 미션과 4륜 구동 시스템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동 모듈이 도대체 뭐냐? 내연기관으로 보자면 엔진과 미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사용 모듈은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가 통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차 기준으로는 3세대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이에요. 이 구동 모듈은 모터와 인버터의 하우징이 일체화돼서 크기가 조금 작고요. 시스템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나 트렁크 크기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경차용인 거예요. 마력과 토크는 피크 전력인 135kW를 환산하면 184마력이 됩니다. 이게 포터나 봉고 EV, 미니 일렉트릭과 동급인 수치인데요. 토크는 발표 수치가 없어서 포터나 봉고 EV 기준으로 보면 40토크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먼저 출시했던 구형 레이 EB와 그리고 스파크 EB 때와 같이 20kW 이하급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한 25에서 30kW급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20 이하로는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한 60-70km밖에 못 갔거든요. 또 그 사이에 기술도 발전됐으니까 평균 200km, 겨울철에는 약 150km 정도 갈 수 있게끔 맞출 것 같습니다.
충전은 최대 85kW 속도로 예상돼서 64.8kW 배터리를 탑재하고 동일 속도를 가진 니로의 경우에는 10%에서 80%까지 45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캐스퍼는 10%에서 80%까지 약 2-30분 내외로 예상돼서 배터리가 작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브랜드는 중국산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아에서는 2세대 니로 EV를 시작으로 중국 CATL 배터리를 탑재하기 시작했고요. 현대도 캐스퍼가 경차인 만큼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국산보다 저렴한 중국산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가격은 얼마일까요? 우선 이전에 판매된 레이 EV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가격구는 3,300에서 3,8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구형 레이 EV의 경우 11년 말에 4,500만 원, 13년도엔 3,500만 원이었어요. 보조금 포함 실구매가를 계산해보면 2022년 기준 최대액은 700만 원, 서울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은 200이니까 약 2,400에서 2,9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2,400만 원이면 레이보다 200만 원이나 저렴하고 캐스퍼 인스퍼레이션보단 400만 원이나 비싼 건데요. 전기차로만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긴 하지만 기존 모델과 가격 차이가 꽤 있는 만큼 주 구매층은 아무래도 전기차 보조금이 많은 지역 같은 곳에서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같은 곳은 보조금이 무려 1,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캐스퍼 전기차가 3,000만 원대로 나온다. 경쟁차와의 상관관계도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단 같은 급으로는 모닝과 레이가 있는데요. 모닝은 전기차 계획이 없는 것 같고 풀옵션 가격도 약 1,800만 원인 만큼 모닝과 캐스퍼 전기차 간의 선택 교차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이는 올해 중으로 먼저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서 시장 선점에 유리한 상황인데요. 또한 캐스퍼 전기차의 예상 가격이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K3 시그니처 등 준준형 세단의 상위 트림을 아우르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군은 준준형까지로 넓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차에서 준준형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족한 힘입니다. 근데 이번에 캐스퍼 전기차는 준준형들보다 마력이 높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고민거리는 공간과 옵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럴 때는 유지비를 비교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연간 15,000km 주행 기준으로 캐스퍼는 완속 70%, 급속 30% 충전, 아반떼와 K3는 리터당 1,560원 기준으로 유류비를 계산해 보았을 때 캐스퍼는 1년에 69만 원, 아반떼와 K3는 167만 원의 유류비가 나옵니다. 약 98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추가로 세금도 경차가 저렴하고 전기차는 엔진오일 같은 교환료가 적어지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구매 가격도 비슷한 만큼 전기차 구매에 따른 차액을 상세 기간이나 주행거리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공간은 예를 들어서 준준형급 전기차가 나와야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반떼와 K3의 전기차 예정은 없을까요? 네, 당분간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오더라도 풀체인지가 되는 24년에서 25년경에나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가능성이 높은 건 아이오닉과 EV 브랜드로 편입돼서 아이오닉 3나 아니면 EV3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경차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전기 모터가 내연기관 대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어서 경차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 경차를 만들 때처럼 배기량 기준 맞추려고 새로운 파워트레인 개발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개발 비용이 절감되고 생산 공정도 단순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생산 비용이 내려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경차라는 장르가 국가별로 상당히 니즈가 있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인 상태에선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승 기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제조사들은 경영 전기차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류는 일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닛산의 경영 전기차인 사쿠라가 20kW의 주행거리가 180km, 보조금 적용 기준 약 1,700만 원 정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사전계약 23,000대, 출고되기 12개월을 기록 중입니다. 아무튼 캐스퍼 전기차도 수긍 가능한 주행거리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캐스퍼 소식은 또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